자, 3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0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회적 타당성에서 요래 나옵니다. 4번에. 근데 사회적 타당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십시오.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29, 30, 31, 32, 33, 34, 35, 36. 자, 매년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인데 요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조문을 한번 읽어 보시고 올게요. 저 뒤에 가가지고 자 4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486페이지고 741조 나옵니까? 741조 제목이 뭡니까? 부당이득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시험 범위는 아닌데요. 근데 이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 741조 그 조문 앞에다가 별표 하나 해 놓으십시오. 아니면 조문을 동그라미 해 놓든지. 자, 그거 됐고요. 자, 한번 봅니다. 자, 부당이득의 내용에서 486페이지입니다. 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는 게 그게 부당이득이 바로 이겁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뭔가 얻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가가지고 746조 한번 보십시오. 746조. 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불법 원인 급여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조문에다가 표시 하나 해놓은 별표를 하든지. 자,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적용한 때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유는 뭐 안 봐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두 개 읽었는데, 자, 법률상 원인 없이 자, 남의 돈을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740, 자, 그 6조를 보니까 만약 그 원인이 불법 원인이다. 불법의 원인으로 뭔가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돌려줘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거 됐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748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밑줄 칠 필요 없습니다. 손대지 말고 그냥 눈으로 한번 오십시오. 수익자의 반환 범위,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범위입니다. 참고3 한번 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따라오십시오.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 즉 반환 책임이 있고, 2항입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따로 또 배상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이렇게 반환 범위가 다른데 요거는 체크하지 마십시오.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딱 보고 이제 치웠습니다. 요거 됐고요. 자, 이제 앞으로 오십시오. 자, 우리 교재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사회적 타당성에서 자, 1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즉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그 103조 조문 한번 볼까요?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계약은, 즉 반사회적인 계약은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이것도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746조가 금방 봤죠? 우리 읽은 거. 불법 원인 급여란 말이 나오는데 불법 원인 급여할 때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바로 103조에서 말하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내용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됐고요. 자,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자,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요게 22회 때, 그러니까 2011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나오고 뭐 안 나온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꾸준하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즉 우리 사회적 타당성 해가지고 지금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사회적인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 즉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이 형태가 요렇다라는 것 정도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30페이지로 오십시오. 자, 오셔서 이제 조문 103조하고 746조 요거를 지금부터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자. 자, 아까 우리가 강행규정 위반해가지고 보셨지 않습니까? 무효다라는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갑이란 사람이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거래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에 대한 계약이 유효가 되려 그러면 저들끼리 매매 계약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허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행정청에서 투기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하고 을하고 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허가가 안 난 겁니다. 강행규정 위반에서. 자, 요 매매 계약이 뭐가 됐다라는 겁니까? 예, 무효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 자, 이행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대금 지급 주기 전이고 갑도 을한테 등기서류 주기 전이다라는 겁니다. 이행 전이다라고 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면, 자, 이거 이행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무효가 돼버리면 줬던 거를 오히려 돌려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일부 이행을 했습니다. 즉,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자, 우리 잔금 받을 때쯤 해가지고, 우리 토지거래허가 받으러 가자. 그 전에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돈 좀 주지 않을래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갑한테 한 1억을 매매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이 남아있는데, 잔금하기 전에 이제 야들이 허가 받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난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갑은 을한테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소리 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을은 잔금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준 1억, 이미 이행하고 난 후에 1억, 이거는 떼이는 겁니까? 돌려받아야 되겠습니까? 돌려받아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가, 자, 갑한테 돈 1억을 준 거는 이뻐서 준 것도 아니고 뭡니까? 야, 매매 대금의 일부로서 내가 미리 준 거대 했는데 그 매매가 무효가 됐으니까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돌려받는다라는 거, 그거를 아까 우리가 741조에서 부당이득해서 보셨습니다. 그 741조를 보니까 요래돼 있더라는 겁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한테 손해를 가했다라고 하면 이거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이득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즉, 을이라는 애가 갑한테 돈 1억을 준 법률상 원인이 뭐다라는 겁니까? 매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매매가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무효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애는 을로부터, 즉 매매가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을한테 1억 원만큼 손해가 났으니까 이거를 뭡니까? 돌려줘라. 이게 바로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효라는 말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에서 이게 따라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행 후에는 이거는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니까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 요게 741조였습니다. 그래서 요 무효가 나오면 이제 기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에서 요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요번에, 자, 우리가 103조. 자,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 반사회적인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우리 결국 상식에 반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하고 을하고 자 원조 교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대신 내가 너한테 차 한 대 사줄게. 이렇게 해서 원조 교제를 하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조 교제 계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자, 원조 교제를 하세요 마세요라는 법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습니다. 그 법이 없으면 이거 강행 규정 위반 아니네.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 원조 교제를 하는데 해서 신나서 말을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저를 쓰레기로 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 인간 거짜는 짓 하는 거 그게 바로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탈에서가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즉 법 규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야 이런 건 좀 지켜야지라는 거 그게 대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적 위반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곧 보시게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야가 요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걸 자 원조 교제 계약을 맺으면서 증여를 해주게 증여 계약을 따로 또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증여 이거는 자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원조 교제 계약에 기해서 맺어진 증여 계약 이것도 결국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돼서 요것도 무효인데 그럼 요거는 한번 봅니다. 자 이행 전이면 이거는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주기 전에 이거 원조 교제하네라는 게 다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차를 사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드라마고 아들은 이제 서로 이제 앞으로 우리 자 전화도 하지 말고 해가지고 니 때문에 내가 자 얼굴에 똥칠했다. 야는 뭡니까? 그러고 같으면 시작을 하지를 말지 해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끝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 전이면 당연히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무효니까. 근데 자 차를 사주자 말자 딸카닥 걸린 겁니다. 아 야들 원조 교제하네. 자 이래 되면 야는 당연히 이거 아까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할 거고 야는 돌려주고 싶겠습니까? 안 돌려주고 싶겠습니까? 돌려주기 싫겠죠? 자, 그럼 결국 싸우다가 결국 법정 간 겁니다. 법정 가가지고 가보면 뭡니까? 판사님 내가 사실 원조 교제를 했는데 자가 차를 안 주네요. 내가 돌려받고 싶은데 그리고 이 여자도 뭡니까? 사실 판사님 나도 원조 교제 했는데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차 좋네 뭐 돌려주기 싫래? 나 이거 내 할랍니다. 자 이래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판사는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갑 어이구 그래 니 잘난 놈이네 훌륭하다. 살면서 원조 교제도 한번 해보고 부러워 죽겠다 해가지고 갑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을려 아이고 당신 이쁘네 해가지고 당신 말 맞다. 자 을의 손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판사다라고 하면 취향에 따라 하겠다. 여자 판사 같으면 아이고 남자 능력도 좋네 해가지고 그 남자 손 들어줄 거고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둘 다 똑같이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판사 보기에도 뭡니까?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이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럼 판사는 뭡니까? 그래 니 비록 원조 교제했지만 그래도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 다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법에서 뭡니까? 모르겠다 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 이거를 돌려받을 수 즉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우리 상식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불공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거는 우리 아까 자 746조를 보니까 불법의 원유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정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법에서 자 네가 떳떳한 인간 같으면 법 도와주세요.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니까 내한테 돌려받게 해주세요라고 요렇게 할지 몰라도 이게 니 뭐
짜들어 떡떡한 인간도 아닌데 이제 와가지고 원조 뭐 지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어이구 판사님 무효니까 법에서 좀 도와주세요라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거는 불법 원인 급여란 거에 해당이 돼서 너는 반환 청구 못한다. 끝. 그래 뭐 너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면 가버너한테 이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누구게 되는 겁니까? 을게 되는 겁니다. 을이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야가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반사적으로 야가 그냥 아이고 재수해가지고 길 가다 떡 주는 겁니다.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요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약이 무효가 되면 당연히 이행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준 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줘버린 거. 이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이 만약 반사회적인 계약이다.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그거 못 돌려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고 어떤 경우에 무효는 불법 원인 급여로 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하고 746조 요거는 동절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면이 103조면 탁 뒤에 넘겨보면 뭡니까? 746조 요게 나와야지 앞면이 103조인데 탁 넘겨보니까 부당이득 반환 이게 나오면 뭡니까? 그거 위조동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법 원인 급여는 요거 반사회적인 행위 요거 하고만 결합한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그거까지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요거 됐고요. 그리고 요 지금 반사회적인 행위 이거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금방 제가 4번에서 소개를 해 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이거 반사회적인 행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거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자, 실질적으로 하나씩 외워야 됩니다. 근데 야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외우는가? 다 외우십니다. 근데 이거 처음부터 다 볼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도 틈날 때마다 한 문제씩 해서 기출문제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익히십시오. 그럼 별로 힘 안 들이고 대충 답이 요래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문제 보시기 전에 자 31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31페이지 보시면 양괄로 2번입니다.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행위의 모습에서 인륜에 반한다, 정의관념에 반한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 참고 삼아 인륜에 반한 행위 기억 한번 봅니다. 자 첫 계약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충 그겁니다. 그냥 이거 자 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거는 좀 심하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니은 한번 봅니다.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맞아갖고 자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집에 있는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자 이제 아이고 공부 좀 해라 해서 어떻게 한 대 집 박았는데 야가 뭐 하여튼 옆에 쓱 피하다가 삐끗해가지고 팔을 약간 다쳤다라는 겁니다. 혹은 발을 약간 다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막 나갑니다. 나가갖고 자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진단사하고 경찰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 아빠 이거 합의 볼래? 아니면 합의 안 볼래? 알아서 해라. 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이고 덜덜 떨면서 아이고 그래 딸 미안 해가지고 합의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신차리게 덮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이고 인간 좀 되라 해서 한 대 쥐어 박았는데 꼭 가자 말자 경찰 대동해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합의 봅시다 해가지고 이 폭행절 안 그러면 나 걸어였겠습니다. 자 이따고 소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신 차려야 더 패야지. 됐죠? 이런 것들이 인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륜에 반하지만 자 자녀가 부모한테 돈 빌려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된 사람이 안 갚습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되죠. 됐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고 돈은 돈 아닙니까? 부모가 줬습니까? 돈이 줬습니까? 그렇지.
부모 없이는 살아서 돈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예, 채무불이행,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 그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불법행위, 예, 이거 뭐 두드려 맞았다 뭐 이래갖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그거는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닙니까? 덮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 한번 보십시오.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하면은 혼인예약. 자, 너랑 결혼하는 거 미리 예약해 놓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우자가 있는데 당신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내가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당신하고 같이 결혼하자. 미리 예약하자. 대신 사는 건 언제부터 살자라는 겁니까? 지금부터. 이게 첫 계약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말이 아주 좋은데 혼인 예약한다라고 이래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혼인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차 있는 인간이 다시 혼인 예약하는 거. 그게 결국은 넓게 보면 첫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인륜에 반하고요. 2번에 뭐 정의관념에서 밀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밀수하는데 돈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쭉 나오는데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자, 쭉 가가지고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한 페이지에 판례들이 쭉 많이 나오죠.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은 다 보실 건데요. 근데 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예? 그래서 이거 하나씩 이거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래 쭉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고 삼아 몇 개만 한번 볼까요? 거기도 보니까 1번에 103조에 해당 안 되는 것, 즉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닌 것 해서 나오는데 자, 이것도 나온 김에 그냥 좀 체크해 놓을까요? 동그라미 1번에 전통사찰에 주지직을 해서 그 주지직 할 때 주지 동그라미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3번에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송회사에 근무해야 된다는 사규 약정, 이거 해외 파견 근로자 할 때 해외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5번에 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건전한권을 경유했다. 자, 강제집행할 때 강제 동그라미. 그리고 6번에 자,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의해서 조성이 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것. 자, 비자금 동그라미. 자, 그리고 8번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데 8번 앞에다가 탈세라고 하나 쓰십시오. 탈세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썼다. 그 예입니다. 그리고 11번에 보시게 되면 투기 목적으로 뭐 세입자 입주권 15배로 뭐 투기 목적할 때 투기. 자, 일단 그까지만 해놓습니다. 그까지만 해놓고 자, 지금 우리 동그라미 하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주지 그리고 뭐 해외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 야들은 지금 동그라미 하신 거 이거 반사회적인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것들을 나중에 제가 정리 한번 또 해드리죠. 이번 순환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정리 한번 해드리겠는데 오늘 프린트블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4번은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에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경우, 즉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거기 8개가 나옵니다. 비자금, 강제, 강박, 주지, 투기, 탈세, 해외, 도박 이런 것들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아까 비자금, 이게 아까 뭐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한다라는 거 그거. 그리고 강제, 이게 아까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허위의 건전한권을 설정한다 그거고요. 그리고 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지, 이게 아까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온 거를 알고 양도 양수한 행위 이거 나오고, 투기도 받고요. 탈세 목적, 아까 양도 소득세를 회피하려고 다운계약 썼다 이런 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게 해외 파견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해야 된다는 사규 약정 이런 것도 나왔죠. 그리고 도박, 이것도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인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번 중얼중얼 하십시오. 자, 한번 같이 빨리 같이 따라 읽을게요.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비자금, 강제, 강박, 주지, 투기, 탈세, 해외, 도박. 다시 한번 읽을게요. 비자금, 강제, 강박, 주지, 투기, 탈세, 해외, 도박.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비자금, 강제, 강박, 주지, 투기, 탈세, 해외, 도박.
뭔가 보면 주지가 해외 나가서 탈세도 하고 도박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 반사회적인 행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귀에 익숙하게 해놓으십시오. 해놓고 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바로 위에 프린트물입니다. 자,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 즉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 찾아보세요라는 겁니다. 자, 기억입니다. 범죄 행위로 조성이 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행위. 이게 딱 보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비자금. 됐죠? 그리고 어차피 비자금 판례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데, 자, 제가 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자, 옛날에, 자, DW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다라는 거, 대우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에, 김모라고 하는 요런 회장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사 돈을 자꾸 빼가지고 이 사람이 비자금을 조성한 겁니다. 근데 비자금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뭐 문제가 걸릴 소지도 있고 그냥 금방 들키니까요. 이거를 자, 갑이라는 애한테 요 비자금을 맡겨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뭔가 물건에 돈을 맡겨놓는 거 이거를 이래 부릅니다. 임치를 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맡겨놓는 거. 그래서 요 임치를 요래 해놨다라는 겁니다. 요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이 비자금, 이거 불법적인 자금이다라는 게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자, 한번 봅니다.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이 된 비자금을 이렇게 임치하는 행위, 이게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돈, 비자금, 이거 누구 돈입니까? 김 회장 겁니까? 대우 겁니까? 야 겁니다. 회사 돈입니다. 근데 야가 이렇게 이거를 소극적으로 임치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뭡니까? 746조 불법원인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불법원인급에 해당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야는 그냥 룰루랄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니까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불법원인 급여입니다 해가지고 반환 청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야는 뭐 진짜 룰루랄라 되는 겁니다. 회사 가야 될 돈이 못 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사회적인 행위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무효니까 이런 경우에는 돌려줘야 된다. 즉 야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건데 근데 시험장 가가지고 뭐 대우 김호정 백날 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뭡니까? 비자금.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입니다. 자, 피상속인이 피를 흘리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속인 피상속인 이거 저도 옛날에 하도 헷갈려 갖고 야, 이 죽은 애가 상속인이야 피상속인이 하도 헷갈려 갖고 죽은 애가 피를 흘리면서 죽었으니까 야가 피상속이나 받는 애가 상속이구나 이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아직도 안 까먹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년이 지나가도록. 그래서 피상속인입니다. 죽은 사람이 갑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자, 그 적극적 할 때 적극이란 말 나오죠? 동그라미 하나 해 놓으십시오. 적극. 자,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에서는 이제 제가 3월 달에 두 번째 순회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적극 가담에서 적극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뭡니까?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나오면 뭡니까? 이거 103조 위반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토지를 자신이 매수하는 행위, 이게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니은은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 그리고 디귿입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건재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이건 뭐가 동그라미가 돼야 됩니까? 강제 집행할 때 강제 동그라미 하십시오. 아까 비자금 강제, 강박, 주지, 투기, 탈세, 해외 도박할 때 강제, 이게 바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입니다. 이것도 반사회적인 행위 아니고요. 그리고 리을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이거 아까 탈세에서 하나 쓰셨죠? 탈세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 썼다. 자, 이런 것들도 자, 반사회적인 행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4번에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 즉 니은만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고요. 기역, 디귿, 리을,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디귿하고 리을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야, 탈세 목적으로 이거 다운계약 쓴 게 이게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면 뭐가 반사회적인 행위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디귿, 리을 같은 거, 자, 탈세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그거는 반사회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유효란 말 아닙니다. 유효란 말은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강행규정에 위반돼서, 리을 같은 경우는 강행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야,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 이거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나 리을처럼 강행규정 위반돼서 무효나 다를 게 뭐 있는데? 다르죠. 가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다르니까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3조는 지금 4번처럼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요래 나옵니다.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구별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거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돼서 무효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무효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지라는 거,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요건데요. 근데 우리 5번처럼 그 8개입니다. 비자금, 강제, 강박, 주지, 투기, 탈세, 해외, 도박,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이거 103조 위반 아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무효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거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런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 됐고, 자, 다시 교재 한번 오실까요? 자, 교재 오시면 우리 31페이지에 그 밑에 심화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3월 달에 요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뒤에 있는 거, 여기는 많이 엮입니다. 채권자 취소권도 나오고, 물법 등기 부분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1월 달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3월 달쯤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이중매매는 여기저기 엮이는, 연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3월 달에 그거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건 손대지 말고 놔두십시오. 그리고 33페이지 오십시오. 자, 양괄로 3번입니다.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행위의 효과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다란 말 나옵니까? 거기 눈으로 쭉 따라오십시오. 자, 아니면 세 줄을 고려 밑줄 치시든지.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인 때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 다만 법률행위가 103조 즉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서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된다라는 말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는데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는 뭡니까? 불법원인 급여에 대해서 반환 청구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거 됐고요. 34페이지로 오십니다. 자, 오시면 이제 밑에 2번 한번 볼까요?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 해서 요래되는데, 자, 밑에 내용이 동그라미 1번 한번 봅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해서 보수 지급하기로 약정. 이거 뇌물입니다. 뇌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인 행위다라는 거. 그리고 2번입니다.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이 된 각서의 효력에서 요래 나오는데 허위 진술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자, 동그라미 2번과 관련돼서 요걸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자, 증언입니다. 증언은 법관 앞에서 지가 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게 증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법관 앞에가 아니라 왜 수사기관, 뭐 경찰이나 검찰에 가가지고 내가 범죄 현장 봤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인 진술이다라고 요래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증언이나 참고인 진술이나 하여튼 지가 본 내용을 수사기관에 가든지 판사 앞에서 가든지 할 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건데, 근데 자, 이거 증언이나 참고인 진술 같으면 야들은 지가 본 내용에 대해서 진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증언을 당연히 의무가 있는데 얘가 좋다, 내 증언해 줄 테니까 돈 좀 줘봐라, 한 1,000만 원 주면 내 증언해 주지 뭐. 그래서 증언을 해주고
돈을 받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냐 무효가 아니냐 그건데요. 자, 요거도 자, 지금 첫 번째. 자, 지가 진짜 본대로 얘기를 해주고 돈을 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금방 본 2번 그거는 어떻습니까? 허위의 진술을 해주고, 즉 보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야 그때 범죄 현장에서 가만 못 봤습니다. 야합니다. 해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해주고 돈을 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각서의 효력, 요거는 예,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리고 예,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건 위증입니다. 위증. 그래서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본대로 진실을 얘기하고 돈을 좀 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케이. 네, 진짜 본대로 진실 증언해 줄게. 대신 1,000만 원 내봐라. 자, 이래 되면 과도하다라는 거면, 이래 되면 이것도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다만 자, 참고인의 진술이나 혹은 증언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이 근소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그냥 하루 일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증언을 해주고 싶은데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 노가다를 못 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오늘 밤에 배가 많이 고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마음은 꿀뚝인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증언 못하겠습니다. 이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증언이 필요한 사람이 뭡니까? 네 일당 내 하루 쳐줄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너 일당이라든지 요렇게 해가지고 내 한 30만 원 줄 테니까 30만 원 줄 테니까 증언 좀 해줄래? 그래서 그 돈 받고 증언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금액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무효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예, 증언 내지 진술을 해주고 돈을 받기로 하는 약정, 요거는 그 2번뿐만 아니라 3번을 세트로 한꺼번에 요래 기억을 하십시오. 허위는 무조건 무효. 허위가 아니라 그냥 진술해주고 진실이다라고 하더라도 많아지면 무효, 적당하면 유효. 됐죠? 그거 해놓고요. 자, 하나만 조금만 더 보시고 좀 쉬실게요. 자, 그리고 쭉 내려와가지고 4번 한번 볼까요? 자, 행정기관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에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기로 한다. 이것도 나쁜 놈이죠. 예? 상대방이 이제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야, 내 취하해 줄 테니까 뭐 돈 한 1억 내봐라. 예? 이것도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5번 한번 보십시오. 자, 피보험자를 살해해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혹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 그게 보험인데, 예, 보험. 자, 앞으로 보험 나오면 이거 전부 뭡니까?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애 죽여가지고 생명보험금 받을 목적으로 보험금 들었다. 그리고 한 명이 뭡니까? 한 보험 한 50개 좀 들어갖고 사고 터졌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예, 이런 것들, 보험 사기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대부분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6번입니다. 7번 먼저 볼게요. 죄송합니다. 6번입니다. 6번만 보시고. 자,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해서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그거고. 11번 한번 볼까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뭡니까? 반사회적인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도 변호사 판례가 3개가 나옵니다. 요거 정리하고 조금만 쉬다 갑니다. 자, 변호사와 관련된 판례가 반사회적인 행위와 관련된 3개인데 요것도 세트로 요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변호사 자격이 없는 애가 승소를 조건으로 승소해주면 소송물의 일부 딱 몇 평 띄주세요라는 6번입니다. 이게 자격이 없는 애가 내가 소송에서 이기게 해줄게. 이거 소송 브로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통과한 애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애가 내가 소송에서 이겨줄 테니까
성공보수 따로 주라. 그러니까 수입료 말고, 착수금 얼마에 수입료 말고 내가 이길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면 수입료만 먹고 내가 떨어질 거고, 내가 이기면 요중에 한 2천만 원 더 주라. 이런 식으로 성공보수 약정을 따로 또 맺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거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유효냐 무효냐. 자, 근데 요거도 금방 우리 11번에서 본 것처럼 형사사건에서는 요거는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형사가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 이거는 과도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못 받으면 그 사무실 임대료 못 냅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줍니다. 변호사 먹고 사는 거는 이거 성공보수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성공보수는 받으면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뭡니까? 형사사건에서는 무효인데 민사에서는 과도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 판례 3개 한꺼번에 요래 정리를 하십시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조금 쉬시고 우리 프린트물 1페이지 6번 요거 정리하시고 104조 반사회적인 행위, 104조 불공정한 행위 고려 들어갑니다. 조금만 쉬고 가시죠. 죄송한데 이번 시간에 조금만 짧게 한 5분만 쉬시고 고래 마지막 시간 한 25분 정도 해가지고 1시 반에 고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짧게 좀 쉬겠습니다.